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리될 거라고 했던 저거가 뭔지를 놓고 고조되던 갈등은 일단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와 후보 간 감정 섞인 설전에 나라를 이끌 미래 비전들은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지사가 지명한 공직 후보자 황교익 씨가 이낙연 후보를 향해 연일 악담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1년 8개월째, 강릉 지역엔 어제 또 엄청난 비가 내렸더군요. 정치는 이 마당에 왜 이렇게 한가한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다 너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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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오전에 국회가 좀 시끌시끌하던데요. 논란이 컸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결국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죠. 그 모습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현대판 분석 경유가 될 것입니다. 야당의 의견, 또 언론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무늬만 야당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배정해서 안건을 의결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언론제가 진실을 빼 민주당을 비판한다.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의 정신을 깨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마련했던 그런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계속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도 진행을 했고요. 근데 물리력으로 막을 수는 지금 없으니 국회법 때문에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날치기 폭거다, 뭐 분석행위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던데요. 내용도 문제고 과정도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작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이자 요소잖아요. 이 언론의 보도를 못하게 하고 정권의 비리 같은 경우를 파헤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공산주의 국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이런 법을 국민들이 반대하고 또 당사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고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선거법 어땠습니까? 공수처법 어땠습니까? 선거법 통과해가지고 과연 지난 선거할 때 민주당이 그렇게 약속해놨었던 비례정당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안 만들었습니까? 대국민 사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언론중재법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절차도 그렇습니다. 법안 소위가 열렸는데 법안 소위 위원장은, 소위원장은 저희 당의 의원입니다. 간사입니다. 정회 선언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방맹이 가지고 열어가지고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또 안건 조정이 느니까 안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두어서 좀 숙려하고 토론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대 3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김의겸 의원이 지금 야당 의원입니까? 이 사람을 넣지 않습니까? 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입증의 책임을 왜 언론이 집니까? 이 정권의 비리를 취재해가지고 언론이 터쳤어요. 그러면 정부가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해주고 확인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언론이 이것을 다 입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취재원 밝히라는 얘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여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용과 과정 모두 문제였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 성일정 의원님이 최신 업데이트된 뉴스를 못 보신 것 같아요. 이번에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수정된 게 조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빠졌다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수정이 됐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정치 권력이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 이거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 이 법은 정치 권력과 행정 권력, 경제 권력은 빼게 돼 있어요. 이 개정 안에 수정 안에 보면 정치 권력, 행정 권력, 경제 권력은 심지어 악의적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라 하더라도 이 법에 호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돼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징벌 청구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뭐 정치 권력이 재갈 물린다. 이거는 이제 이게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사실 문제예요, 사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증 책임 문제도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해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 입증 책임이 언론에게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 때문에 내가 허위 보도가 아님을 입증해야 되니까 조심해서 보도하라, 이런 취지에서 이제 집어넣는데, 이것도 그냥 판사가 판단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증 책임도 언론에서 요구한 대로 좀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징벌 배상의 규모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언론사의 매출액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규모로 이제 배상을 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대형 언론사들은 뭐 1,000만 원 이 정도 이제 벌금 물려가지고는 별로 이게 이제 개선되기 어렵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뺐습니다. 빼고 그냥 판사가 그 매출액 등을 고려해서 이 사건의 정황, 예를 들면 문제의 정도, 그다음에 언론사의 매출액 정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사가 판단하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차티고 뽀티고 해서 하나 남은 겁니다. 그냥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5배의 배상이 가능하다. 이게 최대 액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는 무슨 권력자들이 언론을 때려잡기 위해 무슨 재갈을 불린다, 이게 아니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당하는 개인들, 국민들, 이분들한테 호소하라고 만드는 법입니다. 그 이분들의 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이분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달라. 저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오늘 통과는 됐으니까 야당 쪽의 반론만 간단하게 듣고 좀 넘어가죠. 네,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권력과 관련되는 비리들은 다 민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추적해 보면 권력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이걸 여당이 막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 막고 있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리고, 이런 것들이 막게 되면 정권의 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또 언론 보고 입증을 하는 거잖아요. 언론이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빠졌다니까요? 아니, 여기 돼 있습니다. 언론이 입증을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입증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아까 정치 행정 이런 거 빠졌다 그러는데, 이런 거 자체가 우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 헌재에 가면 우연 판결 받을 거예요. 왜 이 정권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우리 성일정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인터넷 환경으로 가짜 뉴스라든가 언론 보도의 피해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피해 정도도 커지죠. 옛날 같으면 신문에 한 번 나오면 하루 동안은 검증이 됐는데, 지금 1시간 안에 수백 개의 비슷한 기사가 달리면서 피해 정도 커집니다. 여기에 대해 개선된 피해 구제책을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언론 중재위라든지 지금 다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왜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법이 없습니까? 충분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도 안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권이 가짜 뉴스 오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이 정권이 얼마나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현재 제도가 백신 같은 경우, 김 의원님 잠깐만요. 백신 같은 경우 다 구입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만, 쟁점 토론 하자고, 쟁점 토론. 자, 지금 제도가 이걸 피해 구제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언론들이 허위 보도나 아니면 이 오보를 많이 안 하겠죠. 이게 징벌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줄어들고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네, 어떻게 할 건지. 아니, 지금 법이 충분히 다 제어할 수 있고, 그 현행 법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약간만 보완하면 될 거를 이렇게 5배씩 징벌을 하게 하고 언론들이 입증하게 하고 하는 게 이게 정상의 법입니까? 네, 약간 보완한 거예요, 이거. 네. 약간 보완한 겁니다, 네. 지금. 지금
지금 저희 대본상은 한 페이지인데 거의 10분 가까이 지나갔어요. 그래요? 네, 일단 오늘 이제 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니까 추후에 국회에서 또 논의할 기회들이 또 있겠죠. 언론 단체들도 오늘 또 성명 내고 하던데 사회적으로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있는 건 확실하니까요. 네, 좀 각 당 상황 좀 살펴보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후보 사이의 녹취록 진실 게임. 그러니까 취지는 그거였죠. 저거 곧 정리됩니다. 지금 그래픽의 맨 마지막에 빨갛게 돼 있는 거. 저게 뭔지 저게 논란이었습니다. 오늘도 뭐 관련 발언들이 많았는데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제 6시부로 음성 파일 공개하라는 저의 요구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 더 이상 진실 공방은 하지 말자. 네,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말이 줄어들었어요. 성 의원님, 휴전인가요? 종전인가요? 뭐 휴전도 아니고 정전도 아니지요. 이 두 분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한 분은 선수잖아요. 지금 대권 후보로 나와 있는 선수들이 12분 계시고요. 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틀려요. 그 와중에서 심판이 좀 공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는 요구인데 지금 저희 경준이는 원래 당헌 당규에 없는 기구입니다. 여당이 대선을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당이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당헌 당규상 선관위를 띄우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시간 지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 내부에 있는 주자들의 경쟁력을 배가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에서 특별 기구로 승인해서 만드는 게 경준이고 이 경준위에서는 내부 주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벤트든 아니면 정책 토론회든 이걸 열자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걸 띄웠었을 때는 내부 주자만 있었고 외부에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총장이 외부에 계셨잖아요.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일찍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주자들끼리 경쟁하려고는 이 시스템에 이분들이 넣는 게 좋으냐 안 넣는 게 좋으냐 이 문제가 불거진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왜 그 지지율 높은 분들이 지지율 낮은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보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들인데 어쨌든 이것은 가는 방향에서는 지향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원 지사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대표께서 공정하게 운영해달라고 하는 그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뭐 불신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크게 의미가 있는 갈등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서 잡음이 너무 커서요. 김 의원께는 이렇게 좀 여쭤볼까요?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선 주자와 당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선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계속 좀 반복되는데 승자는 누굽니까?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인가요? 다 패자죠. 다 패자. 심지어는 저같이 아무 관련 없는 사람도 욕먹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얘기해야 될 때 그 대명사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저렇게 극단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감정까지 실어서. 이거는 난 진짜 우리 같은 사람도 피해보는 거예요. 지금. 정치 수준이 저 정도냐. 우리 성 의원님 좀 빨리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좀 신문에 안 나오게. 그리고 언론도 이런 거 보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중요합니까 이게. 솔직히 제가 그 녹취록 그럼 징벌적도 녹취록 읽어보니까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젊다고 해도 윤석열 후보 1등하는 후보를 저거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분란이 정리될 거다.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봐요. 근데 들은 사람은 원희룡 후보는 후보다 보니까 이 후보 간의 유불리 싸움에 머리가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렸겠죠. 그러면 그러고 말아야지. 이걸 끝까지 어떻게 밝혀보자고 싸웁니까 그걸. 아유 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경선 규정을 보면 국민의힘 경선 규정이요. 1차 컷오프에서 8명, 2차에서 4명으로 이제 줄이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4위 안에 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이런 논란을 만들더라도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답하시기 전까지야 뭐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출 빈도가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사실일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또 제가 뭐 괜히 뭐 남의 싸움에 끼어들 필요는 없지만 그거는 또 원희룡 후보를 너무 또 무시하는 겁니다. 그 양반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 할 사람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못 들은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들어서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당한 거죠. 이준석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착각 내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들었기 때문에 열이 나 있는 거지 의도적인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전화 통화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전화 통화 가지고 큰 싸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면 그렇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잘못 알아듣고 화가 났던 사람이 그래 내가 이겼어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니까 정리가 되긴 되겠네요. 우리 김 의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전을 해야 돼. 이게 휴전도 아니고. 자, 근데 경선 룰만큼이나 또 경선 관리자도 관심사죠. 그러니까 후보자들은 과연 공정하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이게 진행이 될 거냐 이게 관심사일 테니까 25일 날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의총에서도 관련 논의가 좀 있었죠. 의총 분위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좀 제발 좀 자중해 주십사.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저희 제작진 당 대표가 분란이지 불을 붙여놨어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은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대로 갈까요? 아닙니다. 그 선대위원장은 여러 원래 경선 준비가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이제 선관위로 다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당헌 당규에 있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중간에 여러 이러한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요. 외부 주자리 들어오시면서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게 강제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 서병수 위원장께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이끌어 오셨는데 그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시지요. 그래서 물론 뭐 서 위원장이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지금 이제 경선 준비 야당 준비한 일정을 보면 토론회만 20차례 넘게 지금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신인들이 아무래도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불리하죠 그게? 아무래도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죠. 아니 대선에 나올 사람이 갑자기 무슨 한 달 벼락치기 공부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한 길게 보면 10년, 짧게 봐도 한 4, 5년은 내가 대통령 나가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나왔다면 그 사람은 빨리 탈락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토론회를 한 차례 하려다가 그건 일단 무산이 됐고 다음 주에 이제 비전 발표회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늦게 합류한 그 주자들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닙니다. 그런 거 고려한 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이게 논란이 불거졌는데 경선 준비에서 했었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선 준비위원회의 그 역할은 당내 주자들의 그 경쟁력 강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하다가 보니 이게 계속 이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합을 해서 그런 비전으로 발표하는 거 이렇게 조정을 됐다는 말씀 드리고 토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토론 준비 잘 돼 있습니다. 정말 저는 강점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국정 전반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토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열어달라고 요청하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설득을 해야죠. 자기 비전을 얘기하고 또 이 정부가 실정이 있으면 실정도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토론회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후보들이 뭐 토론회에 상당히 일정 부분들이 외부에 있던 주자들이 들어와서 토론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분들께서 토론회를 더 원하시고 또 윤 총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뵀잖아요. 이제 국회 오셨을 때 토론회를 왜 피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좋은 기회를. 절대로 피하시지 않습니다. 전 더 오히려 요구하시고 아마 이 토론회 하시는 거 보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정감 있고 국가 경영에 큰 그릇이구나 하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동의가 안 되네. 동의가 안 되세요? 토론을 하면은 상당히 저는 약점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여당의 기대인 건데. 아니 뭐 여당 분들도 네. 지금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피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다들 검증하고 서로 좀 자웅을 겨뤄보는 그런 계기는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를 뽑자는 거니까요. 네. 예. 네, 이제 민주당 상황을 좀 볼까요?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논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세게 발언하는 걸 저는 들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여튼 오늘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나온 이야기들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막말을 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저도 사과를 하죠. 그게 순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도 저보고 금도 넘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데 그거 아니죠. 먼저 자기 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 먼저 저한테 시민한테 금도 넘는 발언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저는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전국에 투하를 한 꼴이고요.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후보가 오늘 오후에 한 발언인데 사과를 했어요.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익 그 후보자는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맞받았는데 이낙연 후보가 오히려 먼저 사과를 했어요. 적절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당내에서도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이것도 정말 저는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그 황교익 씨가 뭐 친일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일본 음식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친일입니까?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황교익 씨가 정식으로 항의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면 돼요. 그거를 이낙연 정치 생명을 끌어놓겠다 이렇게 정치적 발언으로 간 거잖아요. 경기도의 공직 후보자가 이런 정치에 참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발언한 사람에 대해서 당신 정말 이거 사과 안 하면 내가 고발하겠다. 아니면 이거 진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저쪽 팀이네 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이낙연 정치생명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옆에서 보면 이전 투구 양상이 돼버리는데 저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누가 잘잘못 따질 게 아니라 다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고 그리고 계속 우리 황교익 씨가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참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공직 후보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땐 뼛속까지 친일몰이하는 민주당의 DNA가 내전으로 번진 거예요. 민주당이 친일몰이에서 얼마나 덕 많이 봤습니까? 친일몰이에서 덕을 봤었던 걸 내전에서도 이 몰아붙이면 먹힐 거라고 본 거죠. 세상에 행사장에 가는데 연미복을 입었다 그래서 그걸 친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대한민국 총리를 지낸 분한테 일본 총리하고 이게 쏴대는 게 이 황교익 씨는 굉장히 싸움꾼 기질이 아주 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민주당 전체가 이런 친일몰이 같은 경우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들은 이번 기회에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난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상태는 이런 사태는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매를 사서 맞는 꼴이에요. 이거를 본인이 지명을 했으니까 본인이 수습을 해야지요. 지금 이런 이재명 지사의 또 인사 스타일을 또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런 분들, 당신을 비호하고 도와줬던 사람들 중심으로
내각을 짤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이것도 나는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이번 민주당 경선이 노정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일단 도의회 청문회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그 여지를 두던데요. 그러니까 당장 지명 철회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일단은 황교익 후보자가 스스로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내놓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결국에. 그거는 뭐 우리가 당에서 풀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이재명 이제 도지사죠. 이재명 지사가 풀어야 될 문제고 이제 그걸 뭐 도의회 보고하던 아니면 뭐 결단하던 본인이 사퇴하던 그건 이제 인사 문제니까 그걸 가지고 뭐 당에서 말고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도지사직 가지고 지금 선거에 이용하다가 이걸 당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도지사직을 내려놨어야지요. 자기를 디펜스해주고 자기한테 도움 주는 사람을 인정해놨다가 이런 평치풍파가 나오니까 이제 도의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도의회에서 반대가 많으면 그 명분을 가지고 임명을 철회를 하겠지요. 이 부분도 이 지사께서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게임이 됐어야 되고요. 또 이 지사께서 만약에 민주당이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10월이나 11월 달에 도지사를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후임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기가 얼마짜리예요? 아니 중앙정부도 대통령 선거 들어가면 1급 이상 또 국가 큰 기관의 장들을 임명을 하지 않는 게 관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대권 후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1, 2개월도 1,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다가 경기도 지사라고 그래서 이걸 임명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지 저는 이 지사께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실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사안으로 이재명 지사가 점수를 좀 까먹은 건 확실해 보입니다.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발언도 너무 지금 후보자가 황교익 후보자가 세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이걸 우리가 옆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당에까지 부담을 주는 사안이라면 판단해봐야 될 게 이런 겁니다. 경기관광부 사장이잖아요. 경기관광부 사장인데 저는 이분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던 그 개인 개성과 스타일은 뭐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적어도 공직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오해나 편향될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이낙연 후보를 상대로 해서 공격한 거는 이건 정치적인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 오해와 명예를 구제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 발언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를 상대로 공격하는 걸 보고 이런 문제를 톤다운 시키거나 정리를 안 하면 그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빨리 정리를 해서 뭐 얘기를 안 하든가 뭐 인사 프로세스에 따라서 결정을 하든가 다시 이게 뉴스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이낙연 후보가 먼저 사과하고 나선 건 여러 의미에서 좀 눈에 띄더군요. 그래서 빨리 좀 정리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당내 상황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오늘 야당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요.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친문 의원으로 언론들은 분류하던데 친문 의원 20명이 기본소득 끝장 토론을 제안을 했어요. 예. 일단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뭐 거부할 이유는 별로 없다. 다만 왜 부정적인 평가를 먼저 하고 시작하느냐 이 정도의 반응을 내놓던데 이거는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후보들 간에도 거의 다 동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후보들 간의 토론도 있고 전문가 토론 아니면 의원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복지국가냐 기본소득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후보와 그다음에 전문가 의원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토론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왜 부정적인 뉘앙스로 시작하느냐 그러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으면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뭐 이미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토론합시다 하고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그 그렇죠. 정도는 그건 인정을 해줘야지. 아니, 비판하고 이게 그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데 뭐하러 토론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배경에 이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친문 진영이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핵심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해 들어오는 게 아니냐 아니, 근데 이런 그거는요.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치적으로 그게 하는 게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나도 몰라요.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너 이거 할 거지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는 후보 지지로 연결이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인 선거예요. 너 이 정책 반대하면서 이재명도 반대할 거지. 이걸 왜 트집을 잡습니까? 글로 안 가게 만드는 게 그 사람도 임무죠. 잘 대응을 하고 방어를 해서 후보 반대로 안 가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 너 이 정책 반대하고 나중에 후보 반대할 거지. 아니 정책을 반대했는데 마땅한 답변이 없으면 시원찮으면 후보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반명연대가 막 무르익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요. 제가 볼 어떻게 때는 들으셨어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에서 기본소득의 제일 첫 번째 법안을 제가 냈습니다. 3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 산업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기사들이 없어져야 돼요.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농업에서도 기계가 이 AI가 농업을 짓게 되면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국가가 일자리가 없어졌으니 어떻게 먹고 살게 할 것인가. 그러니 이런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주자는 것이지 지금 이런 사회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소득을 도입을 해가지고 무조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기본소득은 저소득층한테 일정 부분 국가가 지금 어려운 계층한테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도 아주 정립되지 않은 거를 마구 포퓰리즘으로 지금 던지니까 이 공격을 받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의 20여 명의 의원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부터 따져보자고 하는 이 정치적 제안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명연대라는 이 명칭은 사실 언론이 붙이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정치적인 해석이고 정책에 대한 토론은 진행이 돼야죠. 언론이 정책 토론에 좀 주목을 해주고 보도를 해줘야지 이게 반명연대냐 누구한테 유리하냐 자꾸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재갈 물리시는 거 아니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정책 내용에 좀 집중해서 토론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 토론은 저희 사사건건에 와서 해주셔도 좋아요. 네. 네,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성일종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